네, 상춘곡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춘곡 제목에 한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자는 감상하다 혹은 완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완상은 사실상 감상이랑 거의 동일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슨 춘자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봄춘자. 그 다음에 곡은 노래 곡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봄을 감상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는 걸 제목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자, 해제부터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 머무르면서 지은 것으로 상춘이라는 제목 그대로 봄을 구경하고 즐기는 노래이다.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 살고 있는 시적화자는 어느 날 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르러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 그리고 안빈낙도하는 데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빈낙도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들 편안하죠, 그렇죠? 편안한 안자고 그 다음에 비는 가난한 겁니다. 그리고 낙은 즐기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즐기는 것을 안빈낙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서사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사는 몇 단 구성이라고 했죠? 자, 우리 가사 3단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단 구성으로서 서사, 본사, 결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먼저 서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 곳에 있는데, 자, 홍진은요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붉은 먼지, 붉은 티끌이 되는데요. 이 붉은 먼지, 붉은 티끌은 인간 세상, 속세를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 그대로 하면은 붉은 먼지, 붉은 티끌이 되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홍진에 묻힌 분내. 홍진에 묻혀 사는 사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해생이 어떠한고, 자, 내 삶은 어떤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홍진에, 자, 속세 있는 사람과 다르게 지금 화자는 어디에 있다? 산림. 자연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세 사람들아, 내가 자연에서 사는 삶은 어떤 것 같아요?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 풍류랄 미찰까 못 미찰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가사는 이제 중세 국어 표기법으로 돼 있는데 자, 여러분 옛사람 이쪽으로 잠깐 와볼게요. 자, 얘는 우리 현대국어라면 예시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의문의 변동 시간에 배웠었는데 자, 뭐가 적용 안 되는 겁니까? 중세 국어는요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옛사람 풍류랄. 자, 풍류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 무엇을 느끼면서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풍류를 미찰까 못 미찰까?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 것인가 못 미칠 것인가? 자, 이 말에는 뭐냐? 자, 서리법이면서 선인들의 풍류와 비교해도 자신의 풍류 생활이 손색이 없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의 풍류랑 나의 풍류랑 다를 게 없다. 나는 그들만큼 잘 즐기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리법인 거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뭐가 있다? 자부심이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곤만은 돼 있습니다. 자, 천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니까 어디겠습니까? 이 세상입니다. 그쵸? 하늘 있고요. 자, 언제 잠깐 보시면은 하늘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습니다. 그럼 하늘과 자, 땅 사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 세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지간 인간 세상에 남자의 몸이 날만하니 나 같은 사람이 하건만은 되는데 여러분 주의할 거, 자, 중세국어라고 했죠. 중세국어에서는 하다가 자, 많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랑 중세국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데 자, 이 상충국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이 상충국에 있는 이런 다양한 중세국을 알게 되면요. 다음에 다른 작품을 볼 때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하단은 많다. 그래서 비교할게 여러분들 중세국에서는요. 이 아래아가 있는 하다입니다. 아래아가 있는 하다가 현대국의 하다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아가 없는 하다는 많다. 아래아가 있는 하다는 하다라는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림에 묻혀 있어서 산속에 묻혀 있어서 지락 지극한 즐거움을 뭘 할 것인가 마찬가지 계속 서리법 쓰이고 있는데요. 모르겠는가 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가모 자 몇 칸짜리 자 우리 10년을 경영하면서 배웠는데 칸 집의 크기를 세는 단위라고 했죠. 방의 개수 말합니다. 몇 칸짜리 지금 모오 초가입니다. 초가집의 벽 개수 풀을 벽자 신의 개자 물수자 그래서 풀은 신의 물 앞에 두고 신의 앞에 두고 송죽 우룰리에 소나무 대나무죠. 자 울창하다는 뜻입니다. 자, 울리, 울창한, 자, 속리입니다. 속리.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 되어시라 돼 있는데, 자, 풍월, 자,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바람풍 달월입니다. 자, 바람과 달을 이야기하지만, 자, 이거는 결국 뭐 말한다고 했죠?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로 했다. 그래서 이런 거 선생님이 대유법이라고도 설명을 드렸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주인인데 자, 이 주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주인은 원래 우리가 원래 사전적이면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주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소유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자연 소유는 안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풍월주의는 무슨 의미냐?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화자는 자연을 즐기면서 뭐하고 있다?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사고 자연에 묻혀 살며 즐거움을 누리는 화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 본사 가기 전에 상춘곡의 문학사적 가치 좀 볼게요. 상춘곡은 작가 정극인이 만년의 관직을 그만둡니다. 그 다음에 처가가 있는 태인, 오늘날의 전북 정읍이요. 낙항여 지낼 때 지은 작품으로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 묻혀서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은일가사의 한 작품입니다. 은일은 이제 은거한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속세로 나오지 않는 것을 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작품이라는 문학사의 일을 잡는다. 이 작품은 송순의 면왕정과 정철의 성산별곡으로 이어지는 강호가도의 시풍을 이루면서 호남가단의 강호가도 그다음에 호남가단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조선시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자연관 그쵸? 자연 속에서 논이면서 즐기는 그러한 자연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본사 1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지금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서 봄으로 지금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화영화, 도자 복숭아도입니다. 행은 살구행자, 그래서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리, 석양 속에 피어 있고, 자, 녹양방초입니다. 푸를 녹자, 버드나무 양자, 그 다음에 방자는 향기로울 방자, 풀초자. 그래서 푸른 버드나무, 향기로운 풀은 새우입니다. 가는비, 그치? 가는비 중에 푸르다, 그치?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로 말하는가, 붓으로 그렸는가. 자, 말하네다. 자, 편대풀이 잘 보시면은 재단했는가. 붓으로 그랬는가. 그러니까 지금 자연 속에 있으면서 자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마치 칼로 깔끔하게 재서 그치 만든 건가 아니면 붓으로 그림처럼 아름답게 그린 건가. 조화신공 자 조화신공 조물주의 신비로운 그러한 능력 업적이 사물마다 그쵸 사물 말입니다. 자, 사물마다 헌사롭다 되어 있습니다. 헌사롭다는 자, 우리가 정철의 관동보역에도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헌사롭다는 야단스럽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깔끔하게 좀 쓸게요. 야단스럽다.
자, 그러면은 조물주의 신공이 야단스럽다는 무슨 말이냐? 뭐 조물주의 신공이 뭐 시끄럽다 이런 게 아닙니다. 신비롭다 현대풀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좀 기억해 놓으세요. 헌사롭다. 자, 그 다음에 수풀에 운한 새는 춘기를 못 내겨. 자, 수풀에 우는 새입니다. 자, 울고 있어요, 새가. 춘기. 자, 봄의 기운이죠. 봄의 기운입니다. 자, 그다음에 못 내겨. 자, 봄의 기운을 못 이긴다라는 것은 봄의 그러한 기운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이 기운을 이겨내기 어려울 정도로 즐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소리마다 그쵸? 새 소리마다 지금 교태 아양을 떤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자도 자연을 즐기고 있죠. 근데 누구도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까? 새들도 지금 자연을 즐기고 있죠. 그쵸? 그래서 물아일체. 자, 새가 되겠죠. 물. 그 다음에 아는 화자. 그쵸? 그래서 새랑 화자가 하나가 되니 흥이에 다르소냐? 이 자연을 즐기는 흥은 새나 화자나 어떻다는 건가? 같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치? 그래서 새에 뭐하고 있다? 지금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세법을 맞은 기법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지만 무슨 경지다? 물아일체의 경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는 살인문입니다. 자,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자주 등장하는 어입니다. 12에 걸어보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자에 앉아보니. 여러분, 우리가 중세국어 읽을 때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자, 이어져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대국어로 그 다음에 앉아. 이런 식으로 읽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소요음영하여. 자, 소요음영은요. 자, 이리저리 거닐면서 시조 같은 것을 노래를 읊조리는 것을 소요음영이라고 하고요. 그 소요음영하고 산일 산속에서의 하루가 적적한데 쓸쓸하고 조용한데 한중진비. 자, 한감입니다. 한감. 자, 한감 가운데 진정한 아름다움을 어떻습니까? 알리 없이 호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혼자 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좀 봐줘야 되는 게 가끔 이제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혼자 있다라는 거지. 혼자 있는 게 아닌데 지금 혼자 있다라는 식으로 좀 표현이 혼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내시는데요. 아닙니다. 저 혼자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한존진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 없이 혼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사 2로 가시면은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니웃. 이제 조금씩 보이죠? 왜? 자, 우리가 니웃을, 자, 현대국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이웃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적용 안 된 거예요?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은 거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봐 니웃들아, 그쵸? 산수 구경 가자스라. 자, 산수 마찬가지 산하고 물인데요. 여러분 뭐야? 계속 자연 얘기하는 겁니다. 산수 구경 가자스라. 답청을 한 오늘하고, 여러분 답자가 밟을 답자에다가 청이 푸를 청입니다. 그럼 푸른 걸 밟는 거죠, 그쵸? 그럼 뭐 밟는 거냐? 봄에 파랗게 자란 풀 있죠, 그쵸? 풀을 밟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답청을 한 오늘하고, 그다음에 욕기란 내일 하세요. 욕기는 여러분들 기수에서 목욕한다는 뜻인데요. 자, 사실상 이제 목욕한다라는 게 속세를 벗어 약간 몸이 깨끗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욕기란 내일 하세. 그래서 오늘은 풀 받고 내일은 몸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는 채산 산을 캐다 채거든요. 근데 뭘 캐는 겁니까? 나무를 캐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조에. 자,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어 잘 봐야 돼요. 저녁에. 낮이 아닙니다. 이거 저녁이야. 저녁에는 뭐하자? 조수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녁에는 조수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는 낚시지 않은 것을 이야기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갓 깨어 익은 술을, 자, 갓 깨어서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그치? 갈건으로 걸러놓고, 그쵸? 그래서 갓 깨어 익은 술, 마치 이것도 여러분들 두 번째 정안 된 겁니다. 익은 생각하면 돼요.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갖다 놓고인데, 여러분 이제 술을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갈건은 여러분들 그 배로 만든
수건 같은 걸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술을 만든 다음에 이 갈건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갈건이 있으면은 자, 만든 술 여기다 붓습니다. 그러면은 찌꺼기 같은 것들 찌꺼기는 제거되고 여기는 이제 깨끗한 술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런 거야. 그래서 술이 익었으니까 갈건으로 걸러놓고 그다음에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자, 꽃나무를 가지 꺾어서 수 놓고 그치? 한 잔 두 잔 이렇게 술을 세면서 먹으리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술을 네, 여러분 주의할게요. 여기서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풍류를 즐기는 겁니다. 그렇죠? 막 들이다 술만 먹는 게 아닙니다. 한 잔 마셔 으쌰으쌰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지금 한 잔 한 잔 수 놓고 먹는다. 자연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풍이 건득 불어. 자, 온화한 바람입니다. 자, 화창한 바람이 건뜻 불어. 자, 건뜻은 살짝, 그치? 잠깐 불어서, 살짝, 뭐, 잠깐 이런 뜻입니다. 살짝 불어서, 녹수, 자, 푸른 물을 건너오니, 자, 청향은 잔해지고, 자,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맑을 청자 향기향,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자, 낙콩, 떨어질 낙자 불구롱. 자, 붉은 게 떨어지니까 꽃잎 마르겠죠. 그래서 낙콩은 옷새진다. 그래서 지금 화자와 자연이 하나가 된 마찬가지 그런 물화일체의 경지를 지금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있죠. 뭔가 색깔도 같아지고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준중입니다. 준중은 술독을 말합니다. 술독이 비었거든. 나에게 다려 아이에게입니다. 누구에게 알려라 되겠고요. 소동 어린아이 아이다려. 자, 주가에 술을 먹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에게 다려 주가에 술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른은 막대를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만 봐요. 여러분 아까 미음만 보는요 뭐랑 같은 말이냐면 아까 소요 음영과 같은 말입니다. 소요 음영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미음 안 보아야 시냇가에 혼자 앉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일단 앉아는 요 앉아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화자 지금 어떻다? 지금 혼자 있다. 언론입니다. 미스터 언론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다. 혼자 있음.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자, 다음에 명사 좋은 물에. 자, 맑을 명자에다가 그치 모래사입니다. 그래서 좋아한 물에 돼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중세국에서 또 헷갈려 만드는 게 좋다가 깨끗하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like. 자, 이거는 이 좋다가 like입니다. 그래서 명사 깨끗한 물입니다. 좋아하는 물이 아니에요. 깨끗한 물에 잔 씌어 부르고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청유를 자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을 부어보니 떠오나니 도화로다. 아까 복숭아꽃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무릉이 가깝도다. 자 무릉은 여러분들 우리가 서양에서는 이상세계 그치? 이상세계를 말할 때 서양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뭘 얘기한다? 우리가 무릉도원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치? 그래서 자 무릉도원 동양 이상세계에 무릉도원이 가깝도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에서 즐기고 있는데 이 복숭아꽃도 피부하니까 마치 이상세계인 무릉도원 같은 거야. 그래서 저 메이, 뭐 저 들판 혹은 뭐 산 이라고 하는데 저 메이가 긴가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 같은 거야? 무릉도원 같은 겁니다. 이상세계 같은 거야. 그래서 화자가 시냇물 위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을 발견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화자가 시냇물 위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을 발견하고 눈앞에 보이는 들 또는 산이 무릉도원일 것이라고 하며 지금 봄에 절경을 찬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다음 이어서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계절적 배경과 화자의 심리 좀 정리 한번 볼게요. 자,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 지나서 새봄. 자, 봄이죠. 자, 제목에도 있었죠. 상춘곡. 자, 제목이
상춘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봄에 대한 이야기요. 그다음에 자 복숭아꽃 사육꽃 피어 있고 버들과 풀이 빗속에 푸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감탄과 흥겨움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자 내용 전개입니다. 자 풍월 주인 아까 말씀드렸죠. 주인이 소유자가 아니다, 그치? 자연을 만끽한다, 자연을 즐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춘기 자 매우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라일체 한중진미는 자연과 하나 되어 한가함 속에 즐거움을 누리고, 산수구경은 자연 경치를 구경한다. 그다음에 음주자적은 술을 마시며 즐김. 그다음에 등고부감은 높은 곳에 올라 내려다봄. 그다음에 수분행락은 분수를 지키며 즐겁게 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 본사의 마지막 부분 볼게요. 송간, 자,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그 다음에 소나무 송자죠. 사이간자, 세로. 자, 이거는 설명드릴게요. 가늘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로는 길로자라고 해요. 그쵸? 가는 길이니까 좀 더 의역하면 이제 오솔길. 그래서 소나무 사이에 있는 오솔길에 두견나를 붙이들고, 두견나는 여러분들 진달래꽃입니다. 네, 진달래꽃을 들고 자 봉도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만락 자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버려있네. 곳곳에 펼쳐져 있네. 연하일위는 자 연하일위는 여러분들 안개연자 노란자 노랗자 안개 노을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빛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빛나다라는 뜻이고, 이건 해고 그쵸. 그 다음에 빛나다. 그래서 안개 노을 그 다음에 햇빛이 빛나는 것들, 결국 얘도 여러분 뭐 말하는 거냐, 이거는 자연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금수 자 여러분 금수는 여러분들 수놓은 비단을 말합니다. 수놓은 비단. 자 재편한다는 펼쳐놓은 듯. 그래서 수놓은 비단을 자 수놓은 비단입니다.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자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효할사. 자 여러분 검은들이야. 왜 그랬어요? 겨울이었잖아. 맞죠, 그치? 자 이제는 봄빛 봄이 됐으니까 유여. 자 남따입니다. 남따요. 남따였자. 그래서 이 유여는 뭐냐? 남음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엄청나게 뭐야? 많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에 결사를 가볼게요. 자 공명도 날기우고 부기도 날기우니. 자 공명도 날기우고 부기도 날기운인데 여러분 공명의 공은 이제 업적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명은 명예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끼우다라는 건 꺼리다. 그 다음에 부기 돈 말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귀함 이런 걸 말합니다. 자, 날 꺼린다는데 여러분 이 표현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공명 그 다음에 부기가 지금 화자를 끼우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꺼려한다. 자, 끼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공명과 부기는요 객체죠, 그렇죠? 그리고 화자가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싫어야 됩니까? 이렇게 싫어하는 게 맞는 거죠. 맞죠? 그런데 마치 객체가 주체를 싫어하는 것처럼 표현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주객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주객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객 전도의 표현이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풍명월 맑은 바람 명월 밝은 달 외에 밖에 어떤 것이 있어야 했고, 자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치? 그다음에 단표누왕 자 호단자입니다. 호단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치? 그다음에 표는 표주박. 그 다음에 누항 누추한 거죠, 그쵸? 누추한 거고, 그 다음에 항은 거리를 말해요. 그래서 헛단자, 그치? 하나의 표주박과 누추한 거리에 흩트네움. 자, 여러분 이것도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해다 혹은 뭐 해다 자 같은 건데요.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음은 뭐가 되겠습니까? 헛된 생각을 아니, 그치? 아무타. 자, 항상 이제 마지막에 삼음절, 그치? 지키는 거죠. 아무타 백년행락이, 그쵸? 100년 동안의 즐거움이죠, 그쵸? 그쵸? 100년 동안의 즐거움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누리다, 행동하다, 그치? 누리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이만하면 어떻겠는가? 이만하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3543. 그치? 시조의 종장은 3543. 종장은 3543인데 글자 수 하나 정도 달라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슨 가사다? 전격 가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볼게요. 표현상 공명과 부위가 주체이고 나가 객체이지만, 그쵸? 실제로는 화자 자신이 부기와 공명을 꺼린다는 거죠. 맞죠? 그치? 그래서 이런 걸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경지입니까? 안빈. 다시 한 번 더. 안빈 낙도. 그 다음에 안분 지족의 경지를 보여준다 라고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자, 화자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공명과 부기는 세속적 가치, 입신양명 말하고요. 입신양명은 몸을 세우고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게 입신양명입니다. 그 다음에 흩트내음은 욕심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청풍명월 단편왕은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 안빈낙도, 백년행락은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화자의 공간 이동입니다. 이상전개. 자, 먼저 초가집이었죠. 그래서 좁고 낮은 공간, 속세와 가까운 곳에서 시냇가 들판으로 나갔다가 봉우리, 넓고 높은 공간, 탈 속의 세계로 간다. 그래서 점차 봄날의 흥이 더해지며 자연과의 물알체,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경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강호가도의 성립 배경 보겠습니다. 자, 연산군 때부터 당쟁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연산군 워낙 유명한 왕이점들, 그치? 그 다음에 당시 사대부들은 자칫 잘못하면 일신, 자기의 몸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일가, 자기의 집안을 말합니다, 그쵸? 집안까지. 자, 보좌를 10개 되었다. 그쵸? 이에 자기 몸을 지키려는 이들은 아예 벼슬길로 나가려지 않았고, 자, 관직에 나간 이들은 세상이 어선해지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거나 자연에 은거하고자 했다. 이들은 세상을 잊어버리고 산속과 물가에서 밤낮을 놀고 때로는 맑은 시냇가에서 어부처럼 하루를 보내며 벗을 만나면 술을 마시며 시를 부면서 태평성대의 한가로운 백성들과 같은 생활을 하였다. 또한 나이 들어 은퇴한 사대부들은 조용히 낙향하여 세상 돌아가는 일은 있고 자연과 더불어 여생을 보내고자 했다. 정치가 혼란스러웠던 연산군 시대 이후에 자연은 인생과 더불어 이해되고 동시에 문학적으로는 그 참다운 아름다움이 발견되어 갔다. 자, 이처럼 강호가도의 성립은요, 정치적인 문제에서 비롯했으나 여기에 토지 경제적인 뒷받침과 조선시대 사림의 도학적 문학관 또한 영향을 미쳤다. 세조 때 토지의 사유가 이루어져 양반들은 이 사유지에 기반을 둔 생활권과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벼슬에서 물러나 강호 생활할 수 있었다. 또한 사대부층 가운데 도학자들은 도의와 심성을 닦는 일이 자연을 매개로 한다고 왔으므로 강호를 동경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강호가도의 활발한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창작 배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 제정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정가사고요. 서정은 여러분들 자, 정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정서를 이야기하다. 그 다음에 양반가사, 은일가사, 강호안정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정은 여러분 강호는 계속 말하지만 자연 말입니다. 강과 호수지만 자연 말하는 거고 강과 호수면서 동시에 자연. 그 다음에 한정은 한가로운 그러한 심정을 말한다. 그
다음에 서정적, 묘사적, 자연친화적, 예찬적, 그 다음에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말하고 있고 주제는 봄 경치를 감상하며 느낀 즐거움과 안빈낙도를 말합니다. 직유법, 대구법, 의인법, 인용법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을 하였고요. 자, 화자의 공간 이동이죠.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가사 시조랑 똑같죠. 몇음보, 사음보의 규칙적인 요격을 지니며 마지막 행은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문학에 나타난 자연친화적 태도입니다. 서양의 자연가는 자연과 인간을 양분합니다. 그쵸? 그래서 대립하는 존재로 본다. 반면에 동양의 자연가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문화에 나타난 자연친화적 태도는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이나 자연과의 일체감을 노래한 작품이 많다. 우리 시조 10년의 경우에 송수는 배웠고요. 그 다음에 현대 시중에 뭐 나무로 창을 내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배운 뭐가 들어간다? 상춘곡도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충곡 상당히 어려운 작품입니다. 복습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